야콥센 디자인이고요. 에그체어 1958년, 시계 스완체어 1958년, AJ 디스커스, 손잡이 시리즈 3000, 유리그릇, 커틀러리, 헨트체어.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잘록한 개미 모양 헨트체어. 4장 넘어갑니다. 인간적인 치수. 인간적인 치수와 공간의 넓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 인간의 치수가 공간 넓이의 기준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 치수들 쭉 다 계산해 보셨죠. 그래서 과제로 제출했고요. 그래서 팔을 폈을 때 신장, 그 다음에 앞으로 팔을 뻗었을 때, 앉았을 때 너비, 다리를 폈을 때 길이, 그 다음에 신장의 약 1.15배를 보면 이제 그 팔 높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앉았을 때 그 신장이 0.25, 그 다음에 앉았을 때의 탁자 높이 0.4,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인간의 동선이 공간을 결정한다. 인체 치수, 동작, 고개 숙였을 때 길이, 그 다음에 잠깐 기대는 바, 휴식 스툴, 일 식사하기, 식탁,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응접, 그 다음에 노닥거림, 소파, 뒤로 살짝 누운 거, 그 다음에 느긋하게 수면 의자, 잠자기 해서 이렇게 돼서 요거를 500 정도로 보는 거니까 2m, 그 다음에 1.5m, 그 다음에 0.7,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더 좁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서 있으면 거의 뭐 500에서 600 정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0.5 정도, 0.7, 0.7, 뭐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1이 되겠죠. 1이나 1.2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더 커진다. 에그체어 이렇게 해서 깎아낸 의자 앞에서 보셨죠. 건축가와 의자. 라이트는 소파를 선호했다. LC2 소파에서 르꼬르비제, 그 다음에 야콥센은 에그체어, 그 다음에 미스는 전체적으로 좀 풍채가 좋았죠. 그래서 좀 이런 느낌들. 그래서 자기 신체의 어떤 모습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의자도 또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의자인데, 이 의자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팔을 거는 의자가 이제 암체어라고 하죠.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암체어라고 하는데, 이 암체어를 이렇게 펴놓으면 요 정도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툴 의자는 아래쪽을 많이 할당을 해갖고 띄워놓은 거고요. 그래서 되게 작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식탁 의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소파는 요게 작은데 이렇게 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길이가 이런 팔꿈치 정도까지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면 의자 개념이 되면 등받이가 확 닿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침대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다 뉘면 침대고 반쯤 뉘면 수면 의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자는 인체공학적인 가구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2100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자들은 전부 다 더하면 뭐 1200 정도가 된다. 그 다음 모듈. 그래서 요 모듈 하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건축들의 공간들이 살짝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 피트 모듈을 이제 이걸 만약에 2.2에 4.4로 바꾸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전체적인 구조는 해치지 않으면서 크기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윤택한 공간, 그 다음에 좀 더 타이트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모듈러르 배꼽, 그 다음에 팔을 뻗었을 때, 그 다음에 지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황금 비례하고 일치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치수들 보면 27, 43, 70, 86, 113, 140, 163, 22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축 난간들이 이제 11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1130이죠. 그 다음에 앉았을 때 43 이렇게 돼 있고, 팔걸이는 7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을 뻗었을 때 2230, 2260.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아파트들이 2230이나 22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치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러르의 보물창고 까프마르탱 오두막 해서 평면도 잠깐 보시면 3.6m에 그 다음에 3.6m 해서 여기 하나에 밤의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침대 2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침대 2개 있고, 화장실 있고, 샤워하는 곳은 없어요. 그 다음에 책상 이렇게 돼 있고, 손 씻는 곳 있습니다. 손 씻는 곳.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어찌됐건 이 주출입구의 영역들을 좀 분리를 해서 들어가서 여기는 오롯한 실내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는 전이 공간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이 작은 3.6m 곱하기 3.6m의 공간에서도 이런 배려들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화장실도 있고, 문을 닫았을 때 열었을 때의 느낌들이 이제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듈러에서 마찬가지로 2.6m로 여기를 딱 맞춰놨고, 팬 때문에 살짝 안으로 넣었죠. 그 외에는 딱 그냥 2260으로 싹 맞췄고요. 그 다음에 섰을 때 팔 살짝 얹고 바깥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요. 마찬가지로 모듈러르 개념에 적용시킨 일본인 치수를, 그러니까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210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르꼬르비제는 2260이잖아요. 그래서 한 16cm 정도 작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그냥 이 치수에, 기존의 서양 치수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치수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크니까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넘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거실로 사용되고 소파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막 TV들을 이렇게 놓는데, 그 전에는 이런 난로가 있어서 혹은 책이 있어서 이런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줬고요. 지금들은 다 뭐 휴대폰들을 하기 때문에 또 개념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거실 이렇게 돼 있어요. 햇볕이 들어오는 것들. 시트로잉 주택의 거실은 이 모닥불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을 그 전에 이제 수업할 때 길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요렇게 앉는 거랑 요렇게 앉는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마주해서 앉는 거랑 다 다르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통 요즘 식당이나 뭐 카페에 가면 다 이 정도 수준이 다죠. 그래서 사실은 배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 공간들을 엄청 좁혀놨죠. 그래서 여기가 더 짧게 만들어서 더 이제 테이블 수가 많아야 손님들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대면 시대가 뭐 올해 이제 특정 상황이긴 합니다만, 비대면 시대가 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실 거리가 멀어져야 될 수도 있고,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데, 침대의 크기에 대해서는 늘상 이제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디자인할 거니까 이런 치수들은 조금 외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킹 사이즈는 1650, 퀸은 1450, 더블은 1250, 싱글은 10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1050이 되면 이렇게 살짝 돌아 누울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 다음 침대는 반드시 더블 침대가 이렇게 놓이면 양쪽 면이 다 비어 있어야 청소를 하고 침대 시트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라고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침대에 헤드가 있으면 옆에 그 협탁이 있어야 이 협탁에다가 뭐 휴대폰도 넣고 뭐 책도 넣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방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침대를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는 디자인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포프 리헤이 하우스 침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디자인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어떤 방을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방 두 개 주택에서 이제 방을 두 개를 디자인하고요. 이렇게 벽을 꺾은 다음에 여기 옷장이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게 만들죠. 그래서 요 공간은 깔끔하게 사각형으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시대 1939년에 이제 고려가 돼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벽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 뭐 소파도 하나 있죠. 그다음 침대 두 개 돼 있고 여기도 살짝의 공간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다음 출입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경향들이 있죠. 시스템 침대가 있는데 이 시스템 침대에서 밑에 수납을 하고요. 그다음 그 위에 침대 매트리스를 얹는데 이게 이제 해보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침대의 단면 이렇게 돼 있고 다리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설 때 혹은 침대 시트를 갈 때 여기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발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야 편해요. 편한데 이런 게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사실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더라도 살짝 안으로 넣어주는 게 좋다.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고려를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부엌은 가장 기능적인 공간이고요. 이제 여기 사이즈들 조금 살펴보는데 판스호스 하우스는 정말 뭐 늘상 이야기하지만 시대 역작 분위기인데 실제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키가 좀 큰 사람들 여기 보면은 이제 920 정도, 지금 요거는 살짝 이제 뭐 동양인들이나 일반적인 한국보다 살짝 더 클 거예요. 그래서 920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헤드까지 해서 600을 더 더해요. 그 다음에 팔이 뻗었을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조금 작업을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키가 이제 1650에서 위에까지 팔이 닿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명의 종류에 대해서도 뭐 살짝 나오는데 간접 조명, 직접 조명, 그 다음에 후드, 붙박이 선반, 간접 조명, 바깥창, 환기, 그 다음에 싱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은 700 정도 가지고 갔고요. 일반적인 이제 욕실, 뭐 한국에 있는 대부분 욕실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요걸 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치를. 그래서 이제 그 욕실에는 꼭 이제 이렇게 수납들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침대 커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바깥으로 물이 안 튀니까. 그래서 뭐 그런 방식들을 유럽에서 많이 쓰고요. 동양 쪽은 여기가 전부 다 방수가 되게 타일로 처리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욕실의 거의 최소 사이즈 1640에 3150, 요건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작은 욕실도 요즘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작으면 뭐 좋을 게 없죠. 불편하겠죠. 좀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바 주택에 있는 이 욕실에는 이렇게 잠깐 앉아서 누워서 반쯤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뜨거운 물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천창도 있었던 기억인데 이렇게 뭐 세면대 있고 비데 있고 그 다음에 변기 있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으로 살짝 올라와야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욕실에 있는 이런 계단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휠체어가 들어갈 때는 살짝 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으려면 최소 1.4m에서 1.5m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념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뭐 알다시피 이렇게 앉은 다음에 여기에 바를 하나 더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이걸 잡고 이게 또 회전할 수 있게 살짝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팔로 몸을 들어서 옆으로 옮겨 앉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어찌됐건 변기 옆에 공간이 없으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돌아 앉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휠체어가 들어가면 더 편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들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위층이 연결되는데 뭐 이상적인 부분 혹은
저기 휠체어가 올라가려면 경사로가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선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더, 일반인의 경우는 계단을 더 선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효율 측면에서도 이렇게 되면 많은 공간들이 사실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바 주택의 경사로는 6분의 1,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는 8분의 1, 그 다음에 휠체어는 12분의 1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상적인 부분들 18분의 1까지도 쓰는데 이게 무조건 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 계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계단은 꺾은 계단,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계단 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3m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데, 이런 도름 계단들은 이곳을 계단 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건 사용 불가고요. 그래서 요거나 고등 계단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쉬어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들을 만들고요. 꺾은 계단도 가능하겠죠. 물론 여기에 난간이 다 양쪽으로 있어야겠죠. 이렇게 난간이. 나선 계단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 마루가 변형돼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사부아 주택의 단면을 뽑으면 이런 이제 공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단면으로 설계를 하라는 개념들이 여기 보면은 이 단면이 어디에서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단면 설계가 굉장히 충실하게 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리트벨트 가구 디자인으로 출발하다. 그래서 가구 디자인 하는 사람이, 레드블루 체어 디자인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주택도 꼭 레드블루 체어 같죠. 그래서 그 현재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라고 불렸고,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또 잠깐은 어린이집으로도 사용되다가 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 있죠. 실내 환경 디자인에서 창은 빛과 공기를 조절한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되고 환기돼야 되고 시선을 열 수 있어서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창으로 되어 있으면 세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물론 이런 데다가 뭐 환기창을 좀 열 수 있게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판스워스 하우스 1951년에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스워스 하우스는 알다시피 거의 뭐 저기 갤러리 같잖아요. 그래서 하우스인데 주말주택 개념. 그 다음에 이 주택에서 살 수 없다고 소송까지 했었던 히스토리 이제 뒤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아도 방이 밝아지는 높이 달린 창. 그래서 위쪽에 있는 창들은 시야는 위쪽으로만 열려 있지만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야가 열려 있다는 게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또 외부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시야는 차단하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근대 건축 5원칙에 의해서 구조와 구조와 외피, 외면, 그러니까 그 외부 인면이 분리되면서 이런 수평 띠창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면적에 따라서 그 조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띠창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도가 밝을 텐데, 이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밝기가 균일하지 않다,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여러 가지 편차가 좀 심하다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여전히 좀 봐도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가르시 주택 1927년 르꼬르비제. 그래서 수평 띠창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마 쇼킹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저 때는. 그 다음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인데, 모서리가 보통은 이렇게 항상 프레임이 뭐가 있어서 문이 열리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열렸을 때 모서리까지 다 열려버리니까 이 주택이 굉장히 이제 개방감이 극대화됐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슈레더 하우스 1924년입니다. 그 다음에 천창이 이제 그 아까 욕실, 이렇게 누워있는 욕실 있죠. 꼬르비제가 누워있었던.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누워서 나는 별 보는 게 꿈이야, 이런 류의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내 집에서, 전원주택에서.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제 이 창이 위에 이제 먼지가 막 꽉 쌓여 있거나, 그 다음에 하자가 생겨갖고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 보는 낭만은 어디 간데 없고, 이 주택이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잘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해야 된다, 시공할 때. 그 다음에
장기적인 내구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다음 창을 작게 내면 사생활 보호가 조금은 된다고 하지만 뭐 요게 바깥에서도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이게 유리블럭처럼 좀 불투명한, 그러니까 그 우윳빛이라든지 아니면 어른어른하게 만들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그런 디자인이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비행기 디자인 같이 장푸르베의 낭시 자택입니다. 그래서 1954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프리팹으로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사광선 조절하기 위해 가리개가 달린 찬, 그래서 이 햇볕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직사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름에는 정말 여기가 뜨겁고 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반사광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않고 또 시선은 열려 있으니, 그래서 루버 개념으로 뭔가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즈 솔레이유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의 외부에 설치한 루버로 건축과 일체화되도록 설계되었다. 일체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리는 블라인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건축이 블라인드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조명 계획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직접 그 직사광선이 아니고 간접광으로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광선을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벽에 든 것들, 직접 광선, 간접 광선, 뭐 벽등,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펜던트 등이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건축화 조명, 플로어 스탠드, 책상 스탠드, 탁자 스탠드, 천장 등, 그 다음에 펜던트, 이렇게 해서 건축화 조명들이 있어요. 골든벨,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빌베리 아르데크, 그 다음에 조명을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직접 광원도 쓰고 간접 광원이 위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무늬들을 이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AJ 로열이고요. AJ 플로어 스탠드, 탁자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빛을 더 아껴 쓰고요. 다른 공간들이 불필요하게 밝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펜던트 램프 있고요. 천장등인데 방향 조절해서 여러 가지로 비춰서 쓰고요. 천장등. 그래서 이 주택을 설계하면서 그것에 어울리는 주택 이제 디자인들을 조명 디자인들을 많이 했어요. 1931년 사부아 주택. 자연광과 인공광이 조합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도서관 등에도 직사광선이 여기 이렇게 내려쬐면 사실은 책 보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접광을 이렇게 사용해서 전반적인 조도를 유지를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산, 그래서 제국 호텔의 이제 인면 디자인과 벽면의 응회함 장식, 그 다음에 그 현지에 있던 로컬 재료를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더 올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노하우와 노력들이 이제 이 페이지에 있었죠. 그 다음 주택 디자인의 포인트는 공간의 성격을 생각하는데 가끔 들르는 아들 부부를 위한 방들이 있고 생활 방식 형상화, 그다음에 하이사이드 라이트, 그러니까 고측창이죠. 그다음에 하이사이드 라이트, 대지 환경 먼저 파악해야 되고 공간, 그다음에 공간의 성격을 생각하고 먼저 대지, 생활 방식, 공간 성격, 그다음에 공간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이런 이제 평면도에도 사실은 이런 깨알 같은 노력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서 이런 벽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동선이 이루어지죠.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전망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도 있고 또 막혀서 살짝 구경하는 그런 재미들도 이제 이렇게 깨알 재미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작은 집이고 1925년 르코르비제 설계입니다. 방위 형태 도로의 관계에 대지를 읽는 포인트. 그래서 일반적인 정사각형 대지, 동서 또는 남쪽으로 긴 대지, 깃대 대지, 부정형 대지,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하는 건물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건지 경사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따라서 또 이제 인면들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대지를 보면 대지가 이런 상황이면 건물이 뭐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생각들인 거고요. 그 대지에 따라서 결국은 단서가 발견이 되고 그것에 맞춰갖고 건물을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망창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그 다음에 3대가 같이 생활하는 가족에 따라 이 건축물들이 디자인들이 많이 바뀐다. 그 다음에 노부부를 위한 조용한 주택으로, 이 경우는 설계 먼저 해놓고 땅을 거기에 맞춰서 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25년에 작은 집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방적인 집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저기 미스의 판스하우스 하우스, 그래서 평면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혀 있고요. 전부 다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벽이라고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커튼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침대도 놓고 거실처럼 응접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끔 침대도 놓거나 아니면 테이블도 놓거나 해서 이제 공간을 변경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획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게 변형이 가능한 이제 슈레더 하우스 1924년인데, 이 구획을 전부 다 막아버리면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방방방, 그 다음에 현관, 서재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다 열어놓으면 우르르르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열려 있을 때, 닫혀 있을 때에 따라서 가변적인 이런 설계들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클로우드 아파트 1930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요구되는 기능에 맞춰 공간의 성격을 구획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모닥불 주위에 가족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반쯤 뭐 거의 그러니까 미스 반대로에는 항상 좀 다 열려있는 설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가구들이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들이 많이 바뀌는 이런 설계. 그 다음에 이게 외부 공간인데 거실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언제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그 다음에 부엌에서 먹는 곳과 요리하는 곳, 조리하는 곳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완전히 거의 뭐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거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카운터 형태. 그 다음에 부엌과 식당의 거리, 너무 멀면 동선이 길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힘든데, 또 가까이 있으면 이 조리할 때 나오는 뭐 가스나 어떤 조리 상황들이 그닥 해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그 경우에 상황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음식을 해서 주는 케이스랑 직접 하는 케이스가 달라서 다른데, 요즘의 경우는 자꾸자꾸 합쳐지고 있죠. 왜냐면 다들 직접 요리를 해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메이터로 아래 위층이 연결돼서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줄 수 있고 얼굴은 또 보이게 만드는 이런 깨알, 그 다음에 여기서 수납을 이제 좀 넣어놓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다음 침실은 양쪽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팔이 부딪혀서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수납들도 뭐 이 앞쪽에서 봤을 때랑 뒤쪽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분리를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처음 왔을 때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요. 게스트룸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벽장들이 튀어나와서 외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가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이 바뀐다. 미스 반대로의 판스하우스 하우스죠. 그래서 앞에 데크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또 데크 있고, 여기에 유리로 된 박스, 그 다음에 벽만 이렇게 서 있고, 가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이런 공간으로 많이 썼던. 그 다음에 주택의 안과 밖 이렇게 돼서 퍼블릭, 세미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돼 있어서 거실, 그 다음에 전이 공간, 그 다음에 침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슈레더 하우스. 평면뿐 아니라 입체로 생각한다. 수직 방향의 연결. 그래서 이렇게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이런 단면 설계들을 되게 많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사부아 주택에서도 이런 램프를 둬가지고 옥상 정원들이 굉장히 오롯하고 여기서 작업까지 할 수 있게, 외부에서 작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을 때. 그 다음에 아르데크사를 만들어서 알바알토가 진정으로 이제 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굴릭센 부부를 만나서 이런 디자인들이 가능했고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 갈게요.